안녕하세요. 서거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은행 필기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우리은행 지금 어제로 이제 그 자소서를 제출하셨을 건데요. 이제 필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은행이 지금 필기가 작년까지는 없다가 채용 비리 때문에 이제 필기가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보가 지금 제대로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우리는 이 필기 준비 방법에 대해서 강의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일단 이 필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확인하려면요. 일단 우리은행 채용 공고를 여러분 꼼꼼히 이제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제 분석해 보시면요. 일단 200명 정도 뽑는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지금 우리은행 입장에서 어수선한 분위기죠. 채용 비리 때문에 다들 정신없는 상황에서요. 정부에 일단 청년 고용 확대 정책에 지금 발을 맞추고자 지금 200명 정도 채용한다라고는 했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정도 규모를 채용했었는데 직군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으로 채용했는데 이번에는 일반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하반기에 아마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은 하반기 정도로 채용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채용의 지금 핵심 키워드 뭐냐 하면요. 제가 볼 때는 채용 공고상으로 봤을 때는 객관과 역량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객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채용 비리 사건에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장이 교체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은행은 모든 채용 프로세스를 외부 아웃소싱을 준 상황입니다. 자, 외부 아웃소싱을 주다 보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게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는 평가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 전형에서부터 느낌이 확 오셨을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블라인드 채용, 이 정부 정책의 블라인드 채용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느낌이 드셨죠. 뭐 자격증도 입력하라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이거 지금 다 넣으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행 100%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은행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은행은 아무래도 금융공기업이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금 블라인드 채용, 100% 블라인드 채용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쪽보다는 지금 객관성 담보하는 게 훨씬 지금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지금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스펙 같은 부분들을 밀어 넣으라는 이런 방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외부 아웃소싱을 주다 보니까 지원자들의 역량 이것을 이제 담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역량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자, 객관적인 이제 채용 절차에 있어서 객관적인 것은 뭐 아까 이제 서류 전형에서 뭐 외부적인 스펙을 밀어넣는다든지요, 아니면 필기 시험을 친다든지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것에 가게 되면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해가지고 또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객관성 담보했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이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두 번째가 바로 역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역량이 있는 특히 금융업에 이제 빠르게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은행업 중에서도 가장 빨리 움직이는 은행이 우리은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의 속도에 맞출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뽑는다. 이게 이제 우리은행의 두 번째 숙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역량은 어디에서 이제 파악해낼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결국 시험 치는 것, 그 다음에 서류에서의 준비 상황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면접에서의 이 블라인드 면접에서 금융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했느냐. 결국 금융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느냐가 서류부터 필기 그리고 면접까지 지속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객관과 역량이라는 것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요. 결국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금융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그러면 이 필기 준비 방법, 두 번째로 이제 필기 준비 방법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자, 일단 나와 있는 사실부터 먼저 봅시다. 자, 필기 시험과 관련돼서 지금 나와 있는 정보는 뭐냐 하면 지금 뭐 4월 28일 시험 치는 거 외에는 안 나와 있고요. 오전인지 오후인지도 지금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서류 합격자 발표를 언제 해줄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채용 공고에 전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험 과목이 뭔지조차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시험 과목이 뭔지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채용 공고상 공식적인 채널로는 지금 4월 28일 날 시험 친다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지금 객관식 형태로 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객관식이구나. 그다음 뭐 맨문항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맨문항인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그다음에 이제 경제와 금융 지식과 이 일반 시사 상식 이 세 가지 파트로 나온다고 우리은행 인사부 담당자가 언론과 인터뷰했을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 금융 지식 일반 상식 이 세 가지가 객관식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맨문항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문항수 대략 이제 파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객관식을 시험 친다 그러면 50문항은 너무 작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100문항이 넘어가는 건 또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지금 객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기업은행처럼 한 100문항 수준에서 시험을 본다. 시험 시간에 아마 120분까지는 가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NCS 방식은 문제 지문이 길죠. 길다 보니까 지금 기업은행이 120분까지 줬는데, 그럼 우리은행처럼 이렇게 경제와 금융과 시사적인 내용으로만 친다라고 하면 주로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120분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은 한 느낌상으로는 지금 90분 정도로 맞추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0문제 90분 또는 뭐 100문제 100분 뭐 한 문제 1분 정도가 아마 가장 적당한 수준일 거니까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 일단 연습을 해 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그러면 예상되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바로 역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객관은 지금 객관식으로 해서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예상되는 내용은 첫 번째는 지금 역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역량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예, 준비한 친구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NCS처럼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무슨 IQ 테스트라든지 좀 문제 지문을 빨리 읽는 사람 중심으로 뽑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금융에 준비된 친구 중심으로 뽑는다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역량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여러분이 우리은행 인사담당자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금 생각 들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NCS하고는 문제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NCS는 이제 기업은행이 치고 있는 NCS가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직업 기초 능력이 있고요. 직무 수행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은 금융이 아니라 그냥 직장인으로서의 기초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이것을 묻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 기업은행이 직업 기초 능력을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NCS 방식, 금융공기업이다 보니까 NCS 방식으로 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직업 기초 능력을 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은행 준비는 기업은행에 이 30문항 있죠. 직무 수행 능력 이쪽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좀 안전하게 준비하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량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문제 난이도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왜 어려울 수밖에 없냐 하면요. 문제 난이도가 쉬워버리면 예를 들어서 수능 때도 그렇습니다. 물수능이 되어버리면 동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은행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자 2만 명 정도가 지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그중에 지금 우리은행 필기 시험장 이제 서류에서 얼마 걸러낼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200명 정도 뽑는다 그러니까 예전 국민은행 방식으로 하게 되면 추정하게 되면 한 10배수 정도를 이제 필기 시험장에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럼 2,000명 정도여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물수능처럼 소위 말해서 물필기가 돼버리면 동점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필기시험장 고르고 이럴 때 이제 애를 먹게 되니까요. 이 평평하게 이제 정규분포를 이렇게 고추 서 있는 이렇게 동그랗게 위로 이제 수직으로 서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옆으로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 방식으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펑퍼짐하게 퍼져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난이도가 어렵다는 얘기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난이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100문제라고 가정하면요. 50문제 정도는 좀 쉬운 문제가 나올 거고 나머지 50문제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중심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준비하실 내용은 결국 난이도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럼 난이도가 없는 이제 난이도가 약한 문제들, 낮은 문제들은 이제 단답형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그럼 어떤 문제들이냐? 종합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뭔가를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냐면요. 이 금리 인상 시기에 뭐 금융 소비자가 취하는 전략으로서 잘못된 것은 해서 1, 2, 3, 4, 5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그럼 흡사 어떤 느낌이냐 하면 금융 논술을 갖다가 객관식 문제로 바꾸는 듯한 내용들도 굉장히 이제 나올 수 있다가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찍기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 인상에서 한국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서 뭐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그냥 금리 인상과 한국 경제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를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아니면 신문에 어떤 지문들 같은 것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이라든지 좀 이 신문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해서 약간은 NCS 방식이 좀 가미되어 있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정도가 지금 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 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느냐?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지금 남은 시간이 기껏 해봐야 지금 열흘밖에 없습니다. 열흘 안에 지금 내가 자소서가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 상황. 자, 그러면 서류 발표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기준으로 볼 때는 필기시험 결국 한 3, 4일 전에 이제 서류 발표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3, 4일 전에 서류 발표가 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 그때 준비하겠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뭐냐면 지금부터 어차피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 필기 시험 이번에 기업은행도 준비를 하시겠지만요. 대부분 이제 이 금융권 취준생들은 지금 기업은행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기업은행도 보시면 직무수행 능력 30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금융하고 경제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이제 앞으로는 은행권 필기 준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블라인드, 이 면접 자체가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블라인드에서 블라인드 면접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질문 자체가 경제와 금융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뭐 하시냐 이거 물어봐가지고는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냥 이 면접에서의 질문들도 뭐냐면 redenomination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면접 질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은행 이걸 위해서라도 필기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요. 은행권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반기 뭐 상하반기 다
준비를 하시고 노리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필기 준비를 전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필기 준비하시고요. 그럼 필기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 논술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예, 논술은 굉장히 이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익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된 논술을 준비하시려면요. 예, 미국 금리 인상의 배경, 이제 서론에 적어야 되니까요. 배경이라든지 원인, 그 다음에 미국 금리 현상, 이 인상과 관련된 어떤 현황들, 이 자료를 일단 먼저 익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게 실물 파트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금융 파트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아주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응 방안, 이렇게 이제 그럼 정부의 대응 방안이라든지 은행의 대응 방안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익히셔야 되는데, 이 지금 우리은행 뭐 필기, 그 다음에 기업은행 필기 뭐 다들 객관식인데요. 객관식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깊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얕으면서 넓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좋으냐라고 하면 첫 번째 바로 용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용어 중심 뭐냐 하면 경제, 금융지식, 그 다음에 일반 시사, 이 용어와 관련돼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중요 용어에 관련돼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현재 이 중요 용어들 그러면 대략 비중을 어느 정도 잡고 하시냐 하면요. 한 경제 30, 예, 금융 40, 시사 30 정도의 비중으로 용어 여러분 이 영어 단어장처럼 용어집을 이제는 만드셔가지고 그 용어와 관련해서 이제 최소한 의견 무슨 뜻이다 정도는 알고 있다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내용으로는 공부를 해 두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용어도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용어 중심으로 익혀두세요. 그냥 이거는 경제학 공부가 아닙니다. 경제학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이제 익히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만약 이제 어떤 이슈가 튀어나왔는데 이제 보호무역과 관련된 트럼프노믹스와 보호무역과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고요. 지금 신문에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보호무역과 관련돼서 막 논술처럼 통으로 할 필요도 없고요. 이 국제경제편, 여러분 경제학에서 국제경제편에 나오는 아니면 무역과 관련돼서 나오는 뭐 이론적인 배경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세이프가드 같은 용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면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이라든지요, 세이프가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지금 이 경제학 교과서보다는 이 신문이라든지 이 용어 중심으로 익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슈가 되고 있는 용어 중심으로 익혀라. 이제 그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 있는 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단순 암기, 그러면 뭐 완전 용어도 이 용어는 무슨 뜻, 이 용어는 무슨 뜻, 이렇게만 익힐 게 아니고요. 그걸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관련 기사하고 같이 보면서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들 맥락을 알 수 있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와 관련 기사를 꼭 같이 결부시켜 가지고 익히는 이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으로 익혀야지만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이 상경계 학생들은 뭐 경제가 어느 정도 돼 있겠지만, 만약에 상경계 학생들 중에서도 지금 이 시사, 경제와 금융, 그리고 시사와 관련된 최근 용어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친구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비상경제 학생들은 필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 신문만 가지고 지금부터 신문을 들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늦습니다. 왜 늦냐 하면, 이 신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종합적으로 익히는데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거는 종합적으로 신문을 읽어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이 어떤 주제와 주제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종합적으로 익히려고 하면 그 신문을 거의 1년 넘게 꾸준하게 읽으시면 그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취준생 입장에서 지금 내일 모레가 시험인 상황에서 무슨 신문 읽고 앉았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이 어리석은 상황입니다. 전략이 없다는 얘기죠. 전략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신문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이 없다든지 이때가 준비가 안 되는 친구들은요, 수업이라든지 인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공부라는 게 한번 배우고 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반기까지, 이번에 안 되면 하반기까지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 봐가지고는요, 이 객관식이라든지 필기시험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면 강화되고 금융과 관련된 문제가 더 많이 나오면 나왔지 그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요, 좀 제대로 퀄리티 있는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업이라든지 인강 같은 것들을 꼭 챙겨서 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한테 한 번씩 이제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묻냐 하면요, 일단 스터디 같은 거 지금 도움 되느냐? 예, 스터디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시간만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28일 날 시험을 위해 가지고 스터디를 짜는 것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4월 28일 시험을 위해서는요, 이 인강이나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스터디나 경제신문을 읽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준비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묻는 게 뭐냐면, 그러면 논술 강의 도움이 되느냐? 예, 입체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논술 강의는 깊이 있게 하기 때문에 일단 넓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떨어지더라도요, 깊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 어떤 곳보다 좋은 이 공부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 가서도 이런 논술과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면접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 장기적인 좀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하는 거지, 지금 열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기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만약에 논술 중심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었던 친구들이면 이 제 논술 교재, 이 금융논술 기본 있죠?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최소한 용어 정도는 전부 다 파악을 해 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하시더라도 이 논술 교재에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꽤 이제 도움이 많이 될 듯 하긴 합니다. 그 다음 또 묻는 게 뭐냐면 테셋하고 매경, 매태 이거 도움이 되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예, 도움이 되죠. 도움은 될 거긴 한데 결이 다릅니다. 테셋이나 매태는 그냥 경제와 관련돼서 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매경 테스트 같은 경우는 경영과 관련된 게 나오는데, 실제 이제 시험에는 아마 금융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 가계부채 문제라든지요, 아니면 지금 기업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뭐 이런 시험,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매태라든지 테셋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좀 반쪽짜리 공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테셋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경제 중심으로 공부해 둔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경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비중이 높으면 경제학과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런 어떤 이 경제적인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사적인, 경제도 지금 시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이 테셋하고 매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니까 요거는 그냥 평상시 그냥 공부하는 걸로 해두시고, 이 우리은행 필기와 관련돼서는 조금 결이 다르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제 관련돼서는 그럼 어떤 게 나오느냐? 지금 시사적인 게 나온다 그랬죠. 경제도 시사적인 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금리 문제라든지요, 아니면 화폐와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요, 이 고용과 관련된 주제들, 이런 것들 좀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문제들, 이게 금융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용어들을 좀 많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소비와 생산과 관련된 문제들. 요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소비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면 이 소비와 관련된 용어들 뭐 어떤 게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베블렌 효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소비와 관련된 대표적인 용어들이 됩니다. 이런 베블렌 효과가 경제 지식으로 나오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좀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들 중에 하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떤 신문 기사가 주어지고 사치품인데 가격이 더 오르고 있다. 아니면 수요가 더 이제 이 가격이 이제 사치품이고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가 더 몰리는 거, 이런 현상들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를 내놓고 이와 관련돼서 이 일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경제 용어는이라고 나오면 뭐 베블렌 효과를 여러분 찍어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소비와 이 생산 또는 부동산, 고용, 금리, 화폐 이쪽 중심으로 좀 많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미시경제학이 오히려 미시 쪽보다는 거시 쪽이 훨씬 많이 나오니까 그쪽 중심으로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합니다. 금융과 관련돼서는요, 일단 금융상품들, 금융상품과 관련돼서 익혀두세요. 그래서 이제 금융상품, 예금자 보호,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상품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융과 관련돼서는요, 금융시장과 관련된 것들이 나올 겁니다. 환시장, 외환시장이겠죠. 그 다음에 주식하고 채권시장과 관련된 금융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금융기관하고 관련된 것들을 익혀두세요. 수익성하고 건전성. 그럼 BIS 비율, 건전성에서 예를 들어서 BIS 비율 같은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수익성에서 이제 NIM이라고 해서 순이자 마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금융기관과 관련된 용어들도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 금융정책과 관련된 것들 여러분 또 익히셔야 됩니다. 뭐냐면 무슨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또는 가계부채와 관련된 이 신DTI 또는 DSR과 이제 같은 내용들, 그리고 가상화폐 이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융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은 시험에 나오기 아주 좋고 지금 바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묻기도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상식은 어떤 거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디지털 쪽을 여러분 용어를 익히셔야 됩니다. 디지털에 뭐냐 하면 바이오 인증이라든지 금융과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디지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디지털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회 또는 문화, 요거와 관련된 내용, 문화도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그 혼술 문화 또는 솔로 이코노미, 요런 내용들이 이제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실 우리은행 필기 준비했는데요. 내용은 여러분들도 아마 대략은 짐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 제대로 이제 챙기셔가지고 준비를 해야지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뭐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그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응을 하는 게 우리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준비 안 돼 있는 친구들 있으면요,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어쩌면 이 수업이라든지 인강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 같은 것들 저희 이제 혼잡에서 나오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런 모의고사들 실제로 쳐보면서 적응력을 높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너무 안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서점에 가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다 봤는데요.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문제 방식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으로는 문제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시중 교재에 의존 안 하시는 게 이제 좋을 듯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처음 시작되는 우리은행 필기, 지금 아무도 정보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최대한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이 객관적인 이 예상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꼼꼼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은행 필기 준비 방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